안녕하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 동기가 꼭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그 이유 말이죠. 그 이유, 동기가 강하다면 나는 당장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해도 불도저처럼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약하다면 그 일을 시작도 하지 않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미덕들, 용기, 인내심, 끈기 등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목표 달성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동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의 원천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동기의 원천은 욕구입니다. 욕구하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메슬로는 동기와 성격이라는 책에서 성취 동기, 우리에게는 욕구 5단계로 익숙한 이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욕구의 동물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 수면욕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나의 자아실현 욕구까지 5단계의 피라미드 욕구가 존재하며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상위 욕구를 향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주장을 하죠. 즉, 욕구 자체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 욕구가 인간 행동의 주된 동기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행동주의자인 클라크 헐은 배고픔, 목마름 같은 생물학적 결핍 상태가 우리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이 상태가 우리의 행동, 동기가 된다고 주장을 하죠. 또 클라크 헐은 우리의 욕구 크기를 수학적으로 수치화하려고 노력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 장애물 상자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한 상자에 질을 가두고 굶기는데 그 굶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에 전기가 통하는 고통을 더 참으면서 먹이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내부의 결핍, 욕구의 크기가 고통을 감수하는 동기의 크기이며 욕구가 곧 행동의 동기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말고도 다양한 동기의 종류, 동기의 원천이 존재하는데 그 동기의 종류들은 고려하지 않은 게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을 움직이는 또 다른 동기의 원천, 동기의 종류들도 한번 알아보죠. 동기의 원천 둘째는 도움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장학금 수혜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기부금 모금 직원들은 아닌 직원들에 비해 평균 통화 시간이 142% 증가, 또 기부 모금액도 17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들이 장학생들을 만나기 전에는 기부금 모금 활동은 그냥 인센티브를 위한 자신의 일이었는데 장학생을 만나서 그 기부 모금액이 장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듣고 나서는 기부금 모금 업무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장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일, 이타적인 일이 되면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였죠. 즉,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이 의미가 행동에 더 큰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를 살펴보죠. 세계적 영장류학자 마이클 토마셀로도 우리는 왜 협력하는가라는 책에서 침팬지와 유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는 낯선 사람이 문 앞에서 짐을 들고 쩔쩔매고 있을 때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칭찬이 없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반면 침팬지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없으면 일절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야말로 현 인류가 세대를 거치면서 터득해왔고 우리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동기라고 주장을 하죠. 또 오스트리아 빈 출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만을 아끼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내가 살아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거나 세상에 남겨진 내 가업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 같이 타인을 생각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이 오가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주장하죠. 이스라엘 생물학자 아모츠 자하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단순히 자기 희생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존 능력과 우월함을 증명하는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을 도움으로써 집단 내 내 평판을 높이고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단순히 자기를 위하는 행동보다 타인을 위하는 행동일 때
무엇보다 역설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동기의 원천도 살펴보죠. 동기의 원천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충족될 때 우리의 동기는 더없이 커지게 되죠. 세계적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심리학 역사상 큰 반향을 일으킨 소마 퍼즐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실험은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퍼즐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퍼즐을 맞출 때마다 금전적 보상을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아무 보상 없이 퍼즐을 풀게 하죠. 그리고 실험 중간에 연구자가 두 그룹에게 각각 휴식 시간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이때 보상을 받은 집단의 경우 휴식 시간이 되자 더 이상 퍼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쉬는 반면 보상을 주지 않은 집단의 경우 휴식 시간이 됐음에도 끝까지 퍼즐에 몰두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누군가의 지시나 외부 보상은 오히려 인간이 가진 본래의 순수한 동기를 없애고 방관시킨다 라는 결론을 낸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처럼 자유라는 동기는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20타임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시간의 20%는 지시받은 일이 아닌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쓰도록 한 결과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메일, 구글 같은 혁신이 생기게 되었죠. 3M이라는 회사에서도 업무 시간의 15%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책상에서 매일 보는 포스트잇과 마스킹 테이프 같은 혁신 제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또 넷플릭스는 규정 없음이 규정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고 휴가 일수도 제한 없음입니다.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라 라는 대원칙 안에서만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규정 없음이라는 규정이 생긴 이대로 넷플릭스에 전 세계 업계 최고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OTT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위치에 이르렀죠. 이 사례들만 봐도 우리의 동기뿐 아니라 우리의 창의성, 인내심, 진실성 등도 어쩌면 모두 나의 자유로부터 더 극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의 원천 네 번째는 성장입니다. 메슬로의 또 다른 책,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입니다. 돈, 안전, 타인의 인정 같은 결핍 욕구는 일단 채워지면 그 동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아 실현 같은 성장 욕구는 채워질수록 오히려 갈증과 동기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결핍 욕구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성장 욕구는 지속적이다라는 거죠. 또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의 거장 캐롤 드웨그는 책 성장 마인드셋 에서 내 지능과 노력은 노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캐럴 드웨그는 칭찬의 역설이라는 실험을 소개합니다. 400명의 아이들에게 퍼즐을 풀게 한 뒤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칭찬합니다. A 그룹에게는 이 어려운 걸 풀다니 너는 참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B 그룹에게는 이 어려운 걸 풀다니 넌 참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똑똑하다 라고 칭찬을 받은 A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똑똑하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멍청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쉬운 퍼즐만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반면 B그룹의 90%는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려운 퍼즐을 기꺼이 선택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즉 자신이 노력하면 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자극이 될 때 인간은 실패와 위협을 무릅쓰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행동을 기꺼이 한다라는 거죠. 또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기의 원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동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면 이 동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이 원천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원천을 알았다면 그 원천들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일에서 내 욕구를 자극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일에서 내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일에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일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일에서 동기의 원천들, 동기의 종류들을 찾다 보면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일도 오늘 당장 미루지 않고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